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 취득과 정기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같은 문제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단기 취득과 정기 취득의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기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주를 주당 2,000원에 모두 처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천주를 2,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취득가액은 똑같이 1,500원이고 전기말 평가 금액이 하나가 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일단 하나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계정 과목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취득가액이 주당 1,5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당 1,500원이다. 우리는 이 취득가액이 뭐이다? 장부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000원씩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항상 장부가로 나가기 때문에 150만 원이 나가겠죠. 그쵸? 네.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200만 원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주당 2,000원에 처분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0만 원만큼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생겼더라? 50만 원만큼이 생겼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기에 취득한 걸 단기에 처분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전기에 취득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는 취득 당시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단가가 1,500원이니까 15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리고 아마 대변에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할까요? 보통예금 150만 원이 나갔다. 이건 과거의 거래니까 전년도에. 그쵸?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전기말에 평가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말 평가 금액이 주당 1,800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1,500원에 취득한 걸 1,800원이 됐으니까 주당 300원의 평가 이익이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는 1,000 주고 주당 300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뭘로 처리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처분 시까지 계속 유보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 얘가. 처분할 때 소멸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 시점까지 계속, 유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면 처분 시까지 계속 이월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월이다 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나로 또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게 30만 원만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150만 원이었죠. 그리고 평가에서 3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어떻게 되냐? 내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는 18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18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계속 뭐가 되더라? 2월이 되더라. 그럼 이 2월이 되는 건 언제 사라져요? 처분 시점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처분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이제 처분. 지금 문제가 오늘 모두 처분하는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날짜 7월 22일에 처분. 22일 처분.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이 처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요. 매도 가능 증권. 내 것이 나갈 땐 항상 무슨 가? 장부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무조건 소멸.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말에 만약에 평가 손실이 있었으면 차변에 있었겠죠. 그럼 무조건 대변에 있었던 건 무조건 차변으로.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먼저 30만 원이 소멸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야죠. 그렇죠? 보통예금. 그런데 보통예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죠? 보통예금의 금액은 주당 2,000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만큼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200만 원만큼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는 230에 매도 가능 증권 180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에 가서 얼마가 비었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50만 원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5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처분했을 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 우리 취득 원가 얼마였죠? 취득 단가는 1,500원씩이었으니까 취득 원가는 150만 원이었고 처분가는 2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취득 원가와 처분가와의 차액만큼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처분 이익은 무조건. 왜냐하면 중간에 평가했던 금액이 다시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취득한 것은 어쨌든 취득가액하고 처분가액 두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000원에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1,500원이 2,000원. 그래서 500원씩의 50만 원의 처분 이익이 생기면 되지만, 전기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전기말 평가 금액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을 모두 제외시켜주고 나면 처분 이익은 무조건 취득 원가와 처분가와의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가와 처분가의 차액만큼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원가와 처분가와의 차액만큼이, 이 둘의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되게 된다. 이런 큰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시고, 문제 풀으실 때 전기에 이렇게 평가된 금액, 전기에 취득한 경우는 문제의 단계가 발생을 한다. 평가 손익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